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태우TV 구독자 50만 프로젝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소재 어떻습니까? 이거 제목만 봐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유재수가 입을 열면요, 청와대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재수의 입을 열려면요, 선택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할 때 피해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요, 이 사람이 자백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전통적인 그러한 방법이 바로 굿캅 그리고 배드캅 방법입니다. 이때 악역을 담당하는 그 사람이 참 힘든 법이죠. 정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강하게 피해자를 추궁해야 합니다. 몰아붙입니다. 피해자는 입이 바짝 마르죠. 객관적인 물증과 다른 사람의 진술, 이런 것을 모아서 피의자를 막 추궁하죠. 이때 피의자 이몽룡이는 진땀이 납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거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집에 있는 귀여운 자식들 생각도 나고, 평소에는 별로 사랑하지도 않던 와이프가 그때 막 보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이 끝나서요,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그 사람을 또 막 몰아붙이면요, 이 이몽룡이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요, 평소에 조사에 관여를 하지 않았던 옆에 있던 다른 조사관이 이 이몽룡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 다른 조사관은요, 평소에 이몽룡이 조사받을 때 옆에서 물을 떠주거나 커피를 타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별로 불편한 것이 없어요, 이몽룡이한테는. 그 조사관이 슬슬 한번 달래줍니다. 잠깐 같이 담배 피러 가자. 그리고 커피 한잔 합시다.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정말 좋은 말만 하죠. 우리의 피의자 이몽룡이는 그 조사관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천사로 느껴져요. 이럴 때는요, 그 사람이 휴식 같은 사람이죠. 그때 그 조사관이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몽룡을 위해서 위로도 해주고 뭔가 팁을 좀 줘요. 자, 차를 다 마시고 그리고 담배를 다 피고 다시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에 딱 이럽니다. 아, 그런데 제가 볼 때요, 우리 이몽룡 씨는 지금 이러이러한 점을 조사받을 때 얘기를 해서 기여를 하는 게 좀 어떨까요? 저 같으면 그게 낫겠습니다. 뭐 가볍게 이렇게 한마디 해요. 이러면요, 이몽룡이는 그 천사 같은 사람의 말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원래 이몽룡이를 조사했던 그 배드캅이 또다시 세게 강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몽룡이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천사 수사관 말이 맞겠다. 그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러고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고위직들에 대한 비위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몽룡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그때 그 푸른 집에 있던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뭔가 부탁한 게 있었지. 아, 그거였어. 그래. 맞아, 그거였어. 아, 또 그리고 그때 무슨 녹색당에서 어떤 고위직 국회의원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맞아, 그거 청탁했었어. 자기 아는 지역구 업체 그거 좀 봐달라 그랬어. 그리고 여권 고위직 인사 누구는 자기가 아는 업체를 하청 업체에 끼워달라고 그랬어. 아, 맞다, 생각이 났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확인해서 물증이나 메모 같은 거 확보해가지고 그 천사 수사관한테, 그 천사 검사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검사님 또는 수사관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 예, 그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편의를 봐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이런 그림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게요, 알고 보면은 조금 유치하죠. 유치하지만 이거는 알고도 먹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뭐 불법으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이죠. 저는 이 방법을 당장에 유재수에게 써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속이는 것도 아니고 강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길도 있고 이러한 길도 있다, 뭐 말만 하는 겁니다. 단지 유재수에게 선택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 중에서 유재수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딱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재수는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특히 특감반 시절에 있었던 그 비위 혐의까지, 그 증거 자료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 같습니다. 유재수는 이제 곧 소환될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재수에게는 굿캅, 배드캅, 이런 조사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보다는요, 그러한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과 유리한 상황, 이것이 중요한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 이몽룡에게 다가왔던 굿캅과 배드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재수에게 어떠한 것이 배드캅이고 어떠한 상황이 굿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이 당근이고 어떠한 상황이 채찍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유재수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언론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에서는 유재수가 억대술의 정황이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요,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좀 보도를 했죠. 유재수의 수뢰액은 최소한 3천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억 원은 좀 과장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수억 원이라고 말한 바가 없어요. 억대라고만 얘기했죠.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것도 억대지 않습니까? 1억 원이 조금 넘어도 억대는 억대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두 언론사의 보도를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남짓까지 이 정도까지 수뢰액이다. 이 선에서 수뢰액이 예상이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수뢰액이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이게 나중에 추가 비위가 또 밝혀진다면은 진짜로 수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유재수의 혐의는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특가법상의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여러분, 이 죄명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형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유재수의 혐의가요, 특가법상 뇌물이 아니라 단순 뇌물수수 혐의라면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형법상 뇌물수수죄 관련 조문이 올라갑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여러분, 일반적인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인 것입니다. 5년 이하, 이 이하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요, 뭐 징역이 10개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유예는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뇌물을 받은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어가면요, 이 형량이 대폭 늘어나서 수년간 깜빵에 수감되어야 할 그러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특가법 제2조 제1항을 보겠습니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와, 억대를 수뢰하면요, 무기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죠. 무기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요. 이러면요, 1억이 아니라 수억을 받았다면 정말 무기징역도 가능하겠죠? 뭐 10년 이상 징역 받는 거예요. 법률상 감경과 장량 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도요,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방에서 오래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수억이 아니라 1억을 받아도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가 정말 세죠. 자, 제 2항을 보겠습니다.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와, 5천만 원만 받아도 7년 이상 깜빵에서 살아야 한답니다. 이것도 역시 감경이 되더라도 실형을 오래 살아야 할 그러한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제 3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거 3천만 원만 딱 받아도요, 5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법이 이 특가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재수의 혐의는요, 언론에서 말하기를 최소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유재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유재수 부시장의 가족분들이나 또는 지인분들께서는 유재수 본인에게 이 상황을 잘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3천만 원에 우리는 주목을 딱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 원만 빠져도요, 2,999만 원, 요것만 되어도 5년 이하의 징역이라서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 원 차이 가지고 특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든 거죠. 자, 특가법으로 처벌받는 거, 그리고 형법으로 처벌받는 거,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조금 눈치채셨습니까? 유재수를 기소할 때요, 이 특가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 바로 배드캅적인 상황이고요, 일반 형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굿캅인 상황인 것입니다. 일반 수뢰죄를 적용받으면 숨통이 그나마 트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재수는요, 검찰한테 정말 수사를 잘 협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검찰 조사받을 때요, 함부로 부인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유재수에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국 선생한테 좋은 방법을 조언을 여러 번 했는데 끝까지 안 듣고 버티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재수 부시장은 지금 제 말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자, 유재수 부시장님, 제발 정말 귀담아 들으세요. 진심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조국 선생,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안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정말로 제 말을 들으세요. 그게 당신만을 생각할 때에는 가장 좋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수 씨, 지금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냥 그때 진작에 특감반에서 조사받고 나서요, 그냥 가벼운 징계라도 받으셨으면 훨씬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후회 많이 되시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에요, 정말로 최대한 많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때 감찰을 받았을 때요, 스스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더욱 그 당시에 무서웠겠죠. 정권 실세들과 정말 친하니까, 그리고 본인 자체도 정권 실세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리 유재수 씨가 구명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유재수 씨, 그걸 말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모두 털어놓으십시오. 그게 살 길이에요. 제 말 딱 들으세요, 정말.
당신은 지금 특가법을 적용받을지 일반 형법을 적용받을지 그 기로에 딱 서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있는 사실대로를 검찰에다가 얘기하십시오. 그때 누구에게 구명을 요청했습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그것을 사실대로 다 말을 하세요.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청와대 그리고 여권에서 유재수 씨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검찰과 지금 대척점에 있는 모양새인데 검찰이 당신에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이려면 검찰이 잘 보여야지 청와대에 잘 보여서는 아무것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말씀을 하십시오. 정치인이었습니까? 조국의 상관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짐작하는 그분입니까? 그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요, 어쩌면 당신은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종교가 있으시면요, 밤새 회개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어쩌면요, 당신의 수뢰액이 나중에 정확히 산정해보니까 3천만 원이 안 돼? 2,999만 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재수 씨가 그렇게 솔직히 털어놓고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면요, 당신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오래오래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요, 제가 유재수 씨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구명 로비를 했고 실제로 누가 도와준 것인지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죄다 말씀을 하세요. 그와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모두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신을 차관복급인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앉혀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부시장으로 앉혀준 그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이몽룡이 사실대로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 길만이 살 수 있는 딱 유일한 길인데 유재수 씨가 제대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청와대로 우리가 딱 진격할 수 있는 그날을 딱 기대하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